오늘은 여러분들하고요, 저희 구독자이신 메나테크 사업자분이셨는데 안목지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눠주셨는데, 그때 저에게 권했던 책이 이 책입니다. 읽어보면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여러 내용 할 거 없이, 제가 다른 말로 포장할 거 없이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 중에 4권, 함께할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안목지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될 때 가장 아쉽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갖고 싶은 능력이 이거죠. 함께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죠. 그것이 평생 파트너를 만날 때는 더더욱 중요하고요, 평생 소비자를 만들 때도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4권이란 상대방, 특히 나의 운명을 함께할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빗장을 채우듯이 잠근다는 것이다. 그럼 나와 일을 함께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나와 분리되지 않아서 일을 마음 놓고 진행시킬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서로 신뢰를 잃지 않아서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4권은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 같은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유세자가 4권을 하는 대상은 군주였다. 신하가 군주의 지지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지는 반드시 믿을 만한 것이어야 했다. 한 고조 유방이나 명태조 주원장이 사람을 쏜 후 벌인 일은 4권의 실패가 화를 부른 대표적인 경우다. 송나라의 명장으로 금나라를 압박했던 악비는 조정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제갈량의 유명을 받아 위나라를 치려던 강유는 싸움 한번 못해보고 변경해서 항복해야 했다. 조정이 장수를 지지하지 않고 먼저 항복해버린 까닭이다. 하나, 4권이란 결정권자와 한몸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4권이 되면 어떻게 되나? 4권이 되지 않으면 매일 앞에 나가지만 여전히 쓰이지 못할 수도 있고, 4권이 되어 있으면 멀리서 그 소리만 들어도 서로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 멀리서 발소리만 들어도 생각할 정도이니 그가 말을 한다면 거의 무조건 믿는다는 것이다. 결정권자와 의기투합하는 정도를 4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결정권자가 거의 무조건적으로 나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4권이다. 이 정도면 사실 하나의 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다. 나의 의견이 결정권자의 의견과 완전히 같은 것처럼 보여야지 내가 결정권자를 끌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짐도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보면 특히 이제 남자분과 여자분이 같이 다니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그때의 스폰서가 남자고 파트너가 여잔데, 엄밀히 이렇게 보면 여성분이 스폰서를 함부로 대하고 구박하고 일부러 그렇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보기 안 좋거든요. 팀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스폰서는 스폰서로서의 대접을 받는 모습이,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가요? 보기 좋습니다. 둘째, 4권은 두 사람의 욕망을 일치시키는 단계적인 과정이다. 평소에 시작부터 잘 맺어 놓아야 한다. 도덕으로서 맺거나 당을 지어 친구가 되거나 심지어 재물이나 여색으로서 맺을 수도 있다. 여기서 예를 4권의 교과서 강태공을 들었습니다. 강태공은 도덕을 강조하면서 역성혁명을 침착하게 준비한 사람이다. 강태공이 얼마나 4권에 성공했느냐 하면, 문왕 때에는 스승으로, 무왕 때에는 아버지로 불리다가 그의 아들 성왕 때에는 동서남북의 모든 오랑캐를 스스로 징벌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을 정도였다. 주나라는 강태공의 작품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강태공과 그의 군주들은 정말 거미가 배에 알을 품고 다니는 것처럼 가까웠다. 그래서 3대를 섬기고도 틈이 벌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강태공의 4권은 몇 가지 단계를 거친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쌓아 올린 것이다.
상대가 어려웠을 때 힘을 빌려주면서 내건을 시작하고, 상대가 힘을 얻은 후에는 철저히 자신의 실력을 증명함으로써 내건을 더 강고하게 만들었다. 강태공처럼 사적인 인정으로 시작해서 객관적인 실력으로 증명까지 한다면 틈은 벌어지지 않는다. 내건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해답을 주는 것이다. 강태공은 유리에 갇힌 서백을 구하기 위해 재물을 준비하여 폭군의 환심을 산다. 그러니 강태공은 문왕의 생명의 은인인 셈이다. 사실 구해줘도 아무런 대답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버려야 한다. 그런 사람들은 남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인정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주면 줄수록 더 받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귀국자는 도덕과 명분으로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미인이나 보물을 바쳐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미인과 보물을 바쳐 쌓은 관계라면 의심을 해볼 만하다. 그 사람의 욕심이 끝이 있는지 없는지 여전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점점 투명해지고 재화가 넘치는 사회에서 미인과 보물을 바쳐 내건을 건다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고 우둔한 일이다. 아무튼 결론은 어떤 방식을 썼던 상대방에게 해답을 줬다는 것이다. 어떤 수단을 쓰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한다는 것은 제일 강력한 내건의 방법이다. 문왕과 무왕이 강태공을 아버지처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직간접적인 생명의 은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태공은 일이 실패하면 자신이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백을 구한다. 진정한 내건을 이루려 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일정 부분을 투자해야 한다. 그래서 상대의 인정을 얻을 수 있다면 이미 내건이 시작된 것이다. 결국 서백은 강태공을 문무의 스승으로 삼는데 그의 말은 거의 따랐고 대부분 성공했다. 오늘날 한 사람이 이런 면모를 모두 갖추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렇더라도 누군가에게 내건을 시도하려고 한다면 상대가 자신의 인생을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를 위해 공을 세울 수 있을 만큼 자신의 기량을 신뢰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그런 연후에 내건을 시도해야 위험하지 않고 내건도 진척시킬 수 있다. 스폰서 잘 고르라는 말씀입니다. 강태공의 내건이 강고한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자신의 일부분을 투자했다. 그리고 자신의 실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자신의 일부분을 투자하지 않고 혹은 실력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 일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을 흔히 아부라고 하지 않나? 여러분, 컨택하기 전에 실력부터 쌓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나오면 시스템에 밀어 넣으면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는 지금 같은 세상에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었습니다. 인지상정을 거스르는 사람은 쓰지 마라. 관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포지교로 유명한 사람이죠. 만약 당신이 조직의 최상부에서 프로젝트 전반을 총괄해야 한다면 자신을 투자하지 않으면서 또 실력이 대단하지도 않으면서 내건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변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은 조직 전체를 토막내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게다가 사욕을 위해 재물까지 바치고 멋대로 붕당을 만든다고 생각해보자. 대체로 실력이 부족한 결정권자는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마련이다. 게다가 재물도 엄청나게 바친다면 어떻게 되겠나? 그가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는지 아닌지를 판별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그가 진정 조직에 도움이 되고 해가 되는 사람인지 알아내는 것은 무척 어렵다. 특히나 상대가 내건을 알고 있다면 말이다. 또 어떤 실력 없는 결정권자는 항상 불안에 쌓여 있기 때문에 자신을 대신하여 아랫사람들을 핍박하는 관리자를 선호한다. 겉으로 보기엔 무척 조직을 아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조직이 더 위험하다. 최상부와 최하부를 연결할 중간층이 실제로는 상하부를 단절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금 네트워크형, 즉 정보가 상하 좌우로 자유자재로 흐르는 조직을 추구하고 있는 이유도 이런 무서운 단절을 피하기 위해서다. 만약 어떤 사람이 결정권자에게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거나
혹은 결정권자를 대신하여 조직을 쥐어짜고 있다면 그 사람을 경계하라. 우리는 좀 더 높은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내건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간의 일반적인 심성은 내건의 진정성을 파악하는 최후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관중이 그런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인지상정에 어긋나는 내건을 바로 아부라고 부른다. 나라의 기둥인 관중이 병이 들어 임종을 기다릴 때 환공이 앞으로 누구와 정치를 논할지 묻자 관중이 이런 말을 한다. 사기의 기록을 그대로 옮겨본다. 환공은 말한다. 많은 신하 중 누구를 재상으로 할 수 있겠소? 그러자 관중은 이렇게 떠본다. 신하를 임금만큼 아는 이가 있겠습니까? 그럼 여가가 어떻습니까? 여가는 제 아들을 삶아 임금의 병에 썼다는 사람이니 환공은 그의 충성을 믿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관중은 아들을 죽여 임금을 모신다는 것은 인정이 아닙니다. 그는 안 됩니다. 그럼 개방이 어떻겠소? 개방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환공을 보좌했다고 한다. 그러나 관중은 어버이를 등지고 임금을 모시는 것은 인정이 아닙니다. 그는 가까이 하기 힘듭니다. 그럼 수조는 어떻소? 수조는 환공을 모시기 위해 스스로 환관이 되었다고 한다. 대단한 충성이 아닌가? 그런데 관중은 스스로 성기를 잘라 임금을 섬기는 것은 인정이 아닙니다. 그는 친할 사람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안 될 사람들이니 가까이 두지도 말고 친해져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중이 죽자 환공은 이 세댁에 전권을 주었고 역시 관중의 예측처럼 여가와 수조 등은 환공을 굶겨 죽였다고 한다. 환공의 시체가 궁중에서 썩고 있을 때 그 자식들은 권력 다툼을 했다고 하니 이 사태를 예견한 관중의 지혜는 실로 대단하다. 관중이 한 말은 간단하지만 명료하다. 인정이 아닌 짓, 즉 사람이라면 하지 못할 짓을 하면서 충성을 보이는 자는 진정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 인정을 거스르는 자는 충분히 나에게 대항하여 인정을 거스를 수도 있다. 관중이 제시하는 기준은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이다. 보편적인 심성을 거스르는 것은 진심이라고 볼 수 없다. 자고로 사람을 쓰는 사람은 이런 종류의 내건을 조심해야 한다. 아부와 내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러면 내건의 조건은 세 가지로 정해진다. 자신을 투자할 것, 실력에 대해 확신을 할 것, 그리고 진심이 있을 것이다. 상당히 이상적인 사람들이라도 아부의 함정에 쉽게 넘어간다. 사실 칭찬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지 않는가? 물론 칭찬과 아부의 경계는 쉽게 구별하기 힘들다. 그리고 진실된 칭찬이나 아부는 약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높은 지위에 있는 결정권자라면 인정을 거슬러 아부를 하는 사람을 반드시 멀리해야 한다. 특히 조직에서 결정권자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거침없이 무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한다. 결국 그 부담은 재환공처럼 결정권자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저희 파트너 중에 한 분도 이런 분이 계셨어요. 파트너가 차가 있고 스폰서가 차가 없었죠. 그런데 그 두 분의 집이 꽤 멀었는데 파트너가 매일같이 스폰서를 출퇴근을 시켜줬어요. 왜 하나 싶어서 그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본인이 스폰서를 존경하는 마음이 크다면서 그걸 무리하게 강요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될게요? 두 분은 왼수가 됐습니다. 연락처도 바꿔버리고요. 사업을 그만둔 거는 당연하고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꽤 많죠. 중간 직급자분들 중에 스폰서에게 사업 외적인 것을 가지고 너무 잘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스폰서가 미팅을 주선을 하면 그것이 부산이든 서울이든 가리지 않고 다닌다는 거죠. 들었던 얘기 또 들으려고, 아니면 머릿수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합니다. 물론 사업에 도움은 되죠. 근데 투자한 에너지만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스폰서의 눈에 들기 위해서 하는 일일 수 있지만 지금 관중이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을 거스르는 내거는 절대로 진심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 내건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새겨야 될, 명심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업을 위해서 만난 집단이지 친목을 위해서 만난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